이재명 대표를 위해 옥고까지 치른 송영길 전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계양을을 정치 신인에게 뺏길 위기라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무죄 판결 직후 계양으로 돌아왔지만 당 지도부가 신인의 출판 기념회만 챙기며 노골적인 편가르기를 한다는 당원들의 거센 분노와 살벌한 계파 갈등의 조짐입니다. 헌신으로 포장된 정치판 이면에 드리운 토사구팽의 냉혹한 그림자. 이어지는 영상에서 이 은밀한 사태의 파장과 앞날을 낱낱이 분석해드립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누가 출마할지 관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곳에 복당한 송영길 전 대표와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도전 의사를 밝혔는데요. 오늘 송 전 대표가 정청래 대표를 만나는 만큼 교통정리가 있을 걸로 기대됐지만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 의지를 피력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복당 이후 처음으로 정청래 대표를 만났습니다. 아이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복당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아이고. 역시 계양을에 출사표를 던진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의 교통정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는데 부상통행 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특정 지역 출마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당의 결정을 따르시겠다는 공식 입장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래야죠.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당은 왜 아직도 결정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건 정청래 대표님 어제 만났더니 별 내용이 없더라고.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고심 내지는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뭐예요? 뭐가 제일... 아니, 고심을 시작도 안 했습니다. 고심도 안 했어요? 아니 속으로 어떻게 하신지 모르겠지만 네. 네. 지금은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지금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광역자치단체장이 빠져나간 지역은 네. 다 이제 전략지역으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아직 논의가 시작도 안 됐대요. 그럼 일단, 연수는 어쨌든 전략 지역이 되는 거고. 그러겠죠. 거기 그쵸. 이제 박찬대 의원님이 이제 공식 후보가 됐으니까 네. 의원직을 만약에 이제 사표를 네. 내면 이제 보궐선거가 생기는 거죠. 네. 대표님은 당연히 이제 당원이니까 당의 뜻을 따르는 거는 어찌 보면 뭐 당연한 얘기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강력히 원하시는 바는 있으실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원하지만 뭐 당이 이렇게 결정하면 이렇게 가겠다는 것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조차도 제가 안 하고 있는 거죠. 안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얘기는 안 하시지만 조심스럽고 대신 내가 계양구로 이사가 있잖아요. 아니 계양사를 맨발로 올랐잖아. 출판 기념회도 해 맨발로 산을 올라. 네. 네. 제가 들어오기 아니, 근데, 전에 조금 사담을 나눴는데 이 무죄 판결 나오자마자 사모님께서 다시 계양에다 집을 바로 얻으셨다고. 네. 그럼 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신 거네, 그죠? 근데 제 아내는 특히 계양에 대한 애정이 많은 게 거기서 결혼하고 애들 나와서 다 키우고 지역구 관리를 제 아내가 다 했거든요, 사실. 온갖 거기서 김장김치, 네네네. 거기서 아무튼 봉사활동, 장애인 봉사활동 정말 제가 봐도 성실하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돌아오셨을 때 어쨌든 공백이 좀 있었지만 뭐 사실 뭐 지역의 조직이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좀 건재하게 좀 관리가 되고 있어요. 제 아내가 더 인기가 좋습니다, 계양구에서. 의원님보다. 그래요. 둘이 경선하면 질 거예요. 대표님이랑 두 분이 결선하시면. 아니 그럼 연수를 가지고 계양에서는 사모님이 경선 나오고. 네. 농담입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오래 고민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예.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그동안 당에 희생한 것 막 이만큼 있고 나는 내가 왜 계양을 떠난지 당신들 알지 않느냐. 난 이거는 뭐 꼭 누구에게 뭐 물려주거나 이럴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니 그러니까 주민들의 선택을 이렇게 내가 받는 게 맞는 것 같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당이 확실히 의지를 표현하시면 당에서도 사실 전 대표시기도 하고 또 계양에서의 뭐 이런 역사들 생각하면 다른 선택을 하라고는 못 하실 거 아니에요. 당에서도. 모르겠어요. 이제 문제는 그 김남준이라는 분이 대통령을 모셨던 분이고 또 청와대 대변인을 하셨던 분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근데 두 분도 직접 보셨잖아요.
근데 텔레비전을 보다가 한번 이제 나와서 얼굴 예. 한번 본 거죠. 예. 거기서는 뭐 이렇게 특별한 말씀을 나누시기는 그렇죠. 어렵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김남준 대변인이 청와대 나오기 전에 이제 어쨌든 뭐 출마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면 개항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때 이제 제가 듣기로는 한번 이제 통화를 하셔가지고 청와대 더 있어야지 지금 정부 출범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나오려고 하느냐 한번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한 말씀 하셨다고 하시던데. 나는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말은 네. 국회의원은 임명직이 아닙니다. 네. 선출직이죠. 선출이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린 것 같고. 네. 아마도 이제 제가 사실 이렇게 완전히 무죄 판결을 날 걸로 예상하기 어려웠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예. 혹시라도 이제 일부 유죄라도 돼서 출마를 못하게 된다면, 뭐 일부 유죄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 조국 대표는 그때 2년 실형을 받고도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네. 지난 항소심 때. 네. 근데 할 수 있지만 저는 만약에 일부 무죄밖에 전부 무죄가 안 되면 출마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 리스크를 안고는 뭐 이게 지금은 아마 앞에 서지 않았겠다. 그렇죠. 그런데 아마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니까 그때 김남준 대변인이 그렇다면 내가 나가겠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는 그랬을 수 있다. 이제 이해가 되는데 예. 제가 이제 완전 무죄가 되니까 예.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진짜 그냥 당에서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연수든 뭐 다른 지역이든 이렇게 가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말씀은 그냥 따르실 거예요?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려 저는 계양구에 있습니다. 결정은 당에서 하십시오. 이런 거죠. 내가 내 발로 어디를 갈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계양구에 있습니다. 결정은 따라서 하십시오. 그렇죠. 당이 결정을 하면 그거는 뭐 그건 수용할 수밖에 없죠. 수용할 수밖에 당원이. 없고. 알겠습니다. 그럼 뭐 근데 정청래 내가 대표는 보따리 싸고 어디 갈 되겠네요.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아닙니다. 네. 더 여쭤보려다가 요건 요 정도 여쭤보면 될 것 같고요. 아니 뭐 어차피 사실 저희가 개항을이라고 하는 게 지금 대표님도 어쨌든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시는 부분이고 뭐 오늘 내일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어쨌든 마지노선은 4월 초니까 이제 그때까지 뭐 여론조사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뭐 변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최종 결정권은 어쨌든 정청래 대표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정치부 기자로서 생각을 해보면 정청래 대표 머릿속이 엄청 복잡할 것 같거든요. 별로 복잡할 것 같지 않은데. 그래요? 너무 고려해야 될 게 많은 그래요? 상황일 것 같아서. 왜냐하면 어쨌든 뭐 이렇게 표면적으로 불거지기로 명천 갈등이란 게 있던 상황에서 대통령의 복심이자 대변인이었던 김남준 의원이 개항을 해 간다고 한 상황이고 또 대표님은 또 다시 돌아가실 원래 이제 본인 지역구셨으니까 이제 그런 고민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이때 내가 근데 송영길의 뭐 손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별로 고민. 아니 김남준 출판 기념회에 직접 참석했잖아요. 예. 아 그럼 의지가 명확한 거예요, 거의 정청래 뭐 거의 대표는? 공개적 지지 선언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건 잘 뭐 어떤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네. 조금은 섭섭함이 있으셨던 그러니까. 것 같네요. 섭섭함이라보다도 예. 글쎄요. 지금 아주 예민한 지역에 예. 당 대표가 특정 후보 출판 기념회에 가서 공개적 지지를 한다. 네. 어떻게 비춰질지 그거는 뭐 당원들이 판단하겠죠. 대표님도 출판 기념회 3번 하셨잖아요. 했죠. 네. 초대 안 하셨어요? 네? 당대표 초대 초대 안 했습니다. 어. 아니 이게 영상 축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네. 그걸 3번 다 썼어요. 네네네. 제가 정청래 대표한테 감사 표시를 했습니다. 복당 해준 거에 대해서. 어제 만나셔서. 알겠습니다. 1시간 넘게 만나신 거죠? 어제? 50분? 50분 정도? 근데 그 긴 짧은 시간은 아닌데 당대표가 일정을 무슨 얘기를 줄이고 이렇게 하셨어요? 네, 즐거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 당대표실 그 배경에 보면 중경 임시정부 인사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네. 네. 그 정청래 대표께서 아주 이걸 좋아하더라고요. 그 배경을. 네. 배경 힘이 딱 있잖아요. 그림이. 근데 그거를 송영길이 걸었다는 걸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알려주셨구나. 네, 알려줬어요. 2022년도 내가 이거 걸었다. 정 대표가 좋아한 이 그림이 내가 걸어놓은 거다. 왜냐하면 내가 당 대표 됐을 때는 배경이 무슨 그냥 풍경화 좀 해석이 애매한 그런 그림이 있어서 제가 네. 즉각 바꿨거든요 이걸로. 네. 알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무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조심스럽네. 네. 아, 편하게 하세요. 그런 거 이렇게 불편해하시지 않잖아요. 네, 예,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저는 당대표 나가실 것 같거든요. 네, 다음 당대표에 나가실 것 같고, 다음 당대표는 되게 중요한 자리잖아요. 어쨌든, 지난번에 물론 대표하셨을 때도 대선이라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긴 했지만, 그때는 뭐 선대위를 중심으로 어쨌든 대선을 치렀다고 한다면, 다음 당대표가 되시면 총선 공천을 해야 하잖아요. 너무 나가신 것 같고요. 네. 지금은 당장 아까 말씀한 대로 계란이 안 깨지게 잘 이고 가야 되고 국회에 들어온 게 중요하고 저는 이제 저가 뭘 할 거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감옥에서 이런 반성을 했어요. 야, 내가 국회의원 5선을 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의 대통령을 모시는 집권 여당 의원이었는데 네가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제대로 일을 했는가에 대한 반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더구나 마지막 문재인 때는 어찌됐건 우리의 과오로 윤석열이라는 괴물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일종의 숙주 역할을 해준 꼴이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 따라서 저는 제가 효천공원 옆에 살고 있는데 지금 네. 이제 계양으로 이제 이사 갔지만 그 전까지. 그런데 제가 김구 주석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가 독립된 나라의 문지기가 될지언정 내 소원은 조국의 완전한 독립이다. 이런 말씀처럼 저는 뭐 지위 고하 백의 종군의 자세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자리만 있으면 당직이고 무슨 장관이고 없더라도 저는 국회의원직 하나로 최선을 다해서 이재명 정부를 도울 자신이 있습니다. 내 개인의 정치적 네트워크나 외교적 네트워크를 총활용할 것입니다. 올해 4월에 당장 미국을 갑니다. 미국도 가고 지금 이 러시아도 지금 방문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도 아닌데도 이렇게 뛰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만 자리만 있으면 당대표 장관 아니라도 저는 내가 선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말씀을 종합해 보면 계양은 내 지역구고 내 고향이고 내 입으로 딴 데 간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회의원만 되면 뭐든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연수를 가라고 하든 뭐 하다못해 뭐 광주에 재보궐 자리가 나오면 거길 가라고 하든 가긴 가시는 거네요.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왜냐면은 이런 거잖아요. 이 계양구 주민들께서 부족한 저를 받아주시고 내 고향도 전남 고흥 출신 아닙니까? 계양구에서 초중고를 나온 사람도 아닌데 어찌됐건 나를 받아줘서 제가 85년도부터 인천에 살았으니까 40년을 거의 산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 딸아들 낳고 저를 5선 의원 인천시장까지 챙겨줬는데 훌쩍 떠났잖아요, 지난번에.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러나 이재명이라는 우리 이 차기 대통령이 되실 분을 지켜준다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서운함이 해소된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또 떠난다 그러면 너무 우리 계양구 주민들한테 미안한 거죠. 알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말씀 중에 이제 당대표, 그러니까 미래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당대표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당을 이제 잘 추스르고 뭐 여러 다른 의견들이 있는 거 잘 통합해서 현 정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를 잘 돕고 뭐 입법이 됐든 뭐 혹은 뭐 야당과의 어떤 뭐 경쟁이 됐든 이런 걸 통해서 정부 성공을 잘 이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당대표의 가장 첫 번째 임무일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제 여러 뭐 언론에서도 나오고 혹은 뭐 당내에서도 나오는 여러 소리들이 당내 통합보다는 조금 개파 갈등? 하여튼 이런 갈등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뭐 부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를 지금 당대표는 열심히 통합하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쪼개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 갈등에 있어서 당대표의 책임도 지금 좀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 물어보지 뭐 지금 공천을 앞두고 당대표를 뭐라고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그렇구나.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보석 기각된 것도 보석 신청 중인데 우리 소나무당에서 재판부를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을 내가지고 그걸 성명만 내면 괜찮았는데 재판부 법원에다 제출을 했어. 성명서를. 그거 보고 바로 보석이 기각됐습니다. 제가. 정무적인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참말로. 알겠습니다. 그 당대표에게 빼고 그러면. 이 판사님이 이 신이라니까 나는 도마 위에 생선이야. 이거를 뭐 지리를 만들지 매운탕을 끓일지 뭐 회를 뜰지는 다
판사 마음이라고. 네. 판사님한테 충성하고 네. 머리 숙여야지 고개 들면 죽습니다, 거기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당내 갈등이 있는 거는 사실이죠? 뭐 당대표 빼고. 갈등이 없는 동네가 있겠어요. 네, 그렇죠, 다 그렇죠. 집안에도 갈등이 네, 있고. 이 갈등의 원인은 뭡니까? 갈등이 있는 것 자체를 네. 우리가 부정적으로 있을 볼 수 게 아니라 있는데. 있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해소해 가고 수렴해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이 뭐 갈등이 있는 게 야, 이렇게 하는 게 더 이재명 정부의 도움이야. 아니야, 저렇게 하는 게 더 도움이야라고 서로 뭐 노선 경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거에 의한 갈등인지 아니면 다음 권력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어? 아니야, 우리가 지금 뭐 메인인데 뭐 이런 걸로 이제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본이든 아니든 간에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재명 정권 5년인데 1년도 채 안 됐는데 네. 당권, 차기 대권 이런 이야기가 쟁점이 되면은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네. 얼마나 국제 정세가 어렵습니까? 대통령은 지금 이번에도 싱가포르, 필리핀 뛰어다니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당이 대통령의 그 국정이나 외교 활동을 뒷받침하고 해석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더 모으는 그런 데 집중을 해야지 네. 자기들 내부에 뭐 헤게모니 이런 것이 이로 뉴스를 소비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의한 갈등이 드러난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은 분들은 그 합당 시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날이 공교롭게도 주가 5천을 돌파한 날이었고 예. 이진관 판사가 정말 이 한독수 이 간신에 대해서 참 명쾌한 논리로 정말 했잖아요. 그 예. 판결 보고 내가 감동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살아있는 판사가 있구나. 그럼 네. 이거를 그 다음날 당 대표나 모든 지도자가 이진관 판사의 판결을 해석, 분석, 설명을 해서 쫙 분위기를 만들었어야 되고 주가 5천 시대를 돌파했으면 네. 주가 5천은 말도 안 된다고 떠들었던 김문수, 나경원, 이준석 이런 사람의 발언을 다 띄워서 뭔가 그들의 반성을 촉구하는 이런 메시지가 나가야 될 시점이었어요.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도 했고 네. 이 세 가지 사건을 합당 노골로 다 소비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아마 정청래 대표께서도 그건 좀 잘못을 인정하고 절차를 다시 받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방선거 이후로 네네네.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죠 그때 제가 봤을 때는. 개항을은 누가 나가나요? 어제 만났죠? 네. 어제 중요한 두 분이 만나셨는데 예. 나오시는 표정 사진을 보니까 뭐 좋은 결론 같지는 않던데. 이게 예. 그래도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메시지는 명확하죠. 예. 당의 지침에 따르겠다라는 거고. 음. 그리고 이제 당에 헌신해 왔던 분이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를 그 얘기도 했잖아요. 후배와 뭐 이렇게 경쟁하는 모습이 부담스럽다. 어제 이 자리에서 송영길 대표가 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 당에서의 어떤 그 선거 전에 예. 뭐 이게 이 전략 조사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과연 이제 어느 후보가 우리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연수갑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개항을도 그렇고 전부 이겨야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적정한 후보를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거예요. 부승찬 의원님이 내가 당대표다. 전략공천 권한이 나한테 있다. 네. 어떻게 배치하겠습니까? 사심위에서 배치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통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배치를. 어떻게 해요? 누구를 어디로 하냐고요? 아니 왜 그러세요? 오늘 그냥 막 왜 그러세요 아니, 저한테? 키 182cm는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글쎄요. 아마 그거는 개인의 판단이고 예. 당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런 판단을 하겠죠. 후배도 승리할 수 있고 윈윈 전략을 선택하는 게 알겠습니다. 당 대표도 해보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해됐어요. 요즘 저 송 전 대표님이시죠. 송영길 전 대표님 출판기념회 행보를 보니까 그냥 재보궐선거가 목표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전국을 돌면서 하고 계셔가지고 아예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준비하시는 게 아닌가. 밖에서는 좀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 네. 제가 그래서 어제 물어봤어요. 대구에서 출판 기념회를 한 건 좀
이색적이다 했더니 원래 대구에 관심이 많았고 예전에 아마 당대표 시절에도 그렇고 우리가 지역별로 나뉘어지는 건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영남 지역에 많이 신경 쓰셨다. 송영길 전 대표가 그리고 부산의 명예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8월 전당대회를 노린 포석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행보 자체가 그러하고 원래 뭐 당대표를 하셨던 분이고 예.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그런 게 정청래 대표의 어떤 판단이나 선택에서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 당대표 나올 수 있으니 견제 들어갈 수 있다. 견제일지 협력일지 뭐 알 수는 없죠. 예. 알겠습니다. 김종규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건 의리하고 실리하고의 그 갈등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의리라는 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송영길 대표가 개항을 물려주면서 그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끝나자마자 패배하자마자 글로 갔잖아요. 예. 본인은 이제 죽을 거 뻔히 아는 서울시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개항을 해서 당선되지 않았으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리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아니 본인이 그래서 온갖 옥고를 치르고 다시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그랬더니 야 이제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비서한테 물려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야 이것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실리로 따져 보면 사실은 그 김남준 대변인은 그 연수로 가서 당선될 가능성이 뭐 제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예. 아무래도 개항보다는 낮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래도 큰 인물인데 그 연수에 가서 당선될 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두석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데 그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측면과 더불어서 당신이 그렇게 하면 당대표 선거나 이런 데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 더 큰 보상이 돌아올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뭐 후자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더 드는데 의리보다는 실리를 더 생각하지 않을까 예.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또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새파란 후배에게 내가 뺏겼다라는 느낌이 들까 봐 그런 걸 좀 저할 수도 있는.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직설적인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갈등이 있겠죠. 출판 기념회를 좀 다녀보니까 예. 거기 이제 지지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제 사실은 아래에서는 부글부글해요. 부글부글해요. 부글부글. 송영길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네, 부글부글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죠. 팩트고 그리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지도자급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여론조사 정확히는 뭐 수치는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여론조사에서 당대표 이제 지지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잖아요. 예. 차기 당대표 지지도도 높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뭐 오차범위대로 나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치적 결단을 할 필요는 있죠. 그리고 이제 항상 그래요. 다선 의원들이 보면 다선 의원들이 이제 희생 정신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이게 선당 후사의 정신도 강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단순히 대통령 비서였고 참모였다라는 이유만으로 이거를 결정한다. 이게 권력의 눈으로 보면 안 되고요. 이제 송영길 대표는 이제 차기에 어떻게 내 스탠스를 이어가느냐. 예. 거기서 1차적인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시험대에 오른 거고. 그래서 무리하게 그러기 때문에 이제 후배와 경쟁하는 모습도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도요. 이제 큰 인물이고 지도자급이기 때문에 정치적 결단을 하지 않을까. 정치적 결단을 하지 않을까. 예, 그냥 이렇게 물론 지지자들이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당을 먼저 생각하는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부승찬 의원님이 쭉 얘기하셔 준 거에 대해서 우진가족님이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부승찬 의원님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해석한 바에 따르면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 연수배에 가셔라 라는 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자꾸 이제 제가 그러니까 책임은 제 오늘 책임입니다. 이상하네. 이게 타겟이 저한테로 오는 것 같아서 자꾸 배현진도 그렇고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통계적 의미도 필요하다. 통계적 의미.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총선 때 그러니까 24년 총선 때 인천 계양을에서는 당시 이재명 후보 원희룡 후보였는데 약 54대 45 정도로 민주당 물론 이제
후보들의 것도 있겠죠. 이겼고 인천 연수갑에서는 당시 박찬대 의원이었죠. 52대 48 정도로 민주당 지지세는 어쨌든 이 득표만 놓고 보면 개항을이 훨씬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것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상황이 너무 지금 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인천은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냐? 어떻게 결정하는 아니 어느 게 정도 좋겠다. 결론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결론 나와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예. 우상호 빨리 해준 건 넓으니까 빨리 가서 뛰라는 거고 김경수도 지금 머니까 거기 경남도 크거든요. 빨리 가서 뛰어라 이런 예. 거잖아요. 예. 박찬대 왜 빨리 결정해줬겠어요. 예. 연수가 빨리 비워줘라.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결정하자는 거 아니에요. 예. 두 개 동시에 결정하면 잡음이 없잖아요. 예. 그럼 송영길 대표는 어디로 갑니까? 아니 근데 김남준 전 대변인은 선택 의지가 별로 없잖아요. 네. 정치 초년생이고 초년생이고. 사실은 어디 뭐 갈 데가 없는데 네. 송영길 대표는 인천시장도 했고 오선에 뭐 당대표였고 사실은 송영길 대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송영길 대표 진심으로 말씀드리면 더 이상 인천에 머물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디 큰 정치를 하려면 예. 큰 정치를 하려면 이분도 당권이나 대권을 원하는 분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가요? 아니 그러니까 대구?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선택할 수 있으면 뭐 인천에 꼭 개항에 고집할 필요는 없이다고 보고 더 큰 정치를 하시려면 왜냐면 지난번에도 서울에 왔을 때 다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네. 인천 분이 왜 서울에? 인천 사람 왜 서울 오냐? 인천 사람.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는 인천이라는 그 틀이 너무 강해요. 물론 당 대표는 됐지만 네. 앞으로 이제 당 대표 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당권 도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더 큰 데로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 송영길 대표가 그냥 지금 워딩도 그래요. 뭐 후배랑 경쟁하는 게 부담스럽다. 네. 당대표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얘기는 저는 좋은 시그널로 봐요. 그래서 저는 송영 대표가 그냥 저 연수 가시고 저 김남준 씨는 그냥 개항 가는 게 저 합리적이라고 봐요. 아니면 더 하시면 송영 제안. 대표는 인천에 머물지 마시고 네. 더 큰 데로 나가시죠. 더 큰 바다로 가시라. 알겠습니다. 아니 뭐 서울 쪽에 어디 보궐이 생긴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없어요. 기미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만약에 현 변호사님 얘기대로 계양을에 김남준 전 대변인이 가고 연수갑에 송영길 전 대표가 가는 식으로 결정이 된다면 민주당 지도부는 가장 그 우선시 해야 될 일이 당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좀 달래거나 설득할 거냐. 네. 왜냐하면 당원들은 송영길 전 대표가 그렇게 희생하고 양보했는데 그게 이렇게 해? 라는 당원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네. 그걸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군요. 당원들 설득이 아니라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의 입장이 중요한데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의 결정에 따른다. 후배랑 경쟁이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보면 약간 저는 뉘앙스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건 사실은 아니 송영길 대표한테 누가 가서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뭐 정청래 대표든 뭐 이재명 대표든 당대표였고 오선이고 누구도 송영길 대표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저도 만약에 이 얘기했다가 뭐 나중에 올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송 대표님이 스스로 어느 정도 딱 이제 결단을 해 주시는 모습이 우리 당에도 좋고 예. 후배들한테도 좋고 역시 또 박수 역시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속상하시면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 아니 그렇죠. 누구도 송 대표님한테 말할 사람이 없어요. 네.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본인도 말씀하셨듯이 그 젊은 후배하고 다투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제가 부담스럽다. 일단 국회로 돌아오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국회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부터 원래 뭐 외교부 장관도 뭐 문재인 정부 때 원하셨던 걸로 그렇죠. 알고 있고 네. 전해져 있고 그리고 뭐 총리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일단 국회는 베이스, 국회를 베이스로 해서 국회에 일단 들어가면 되죠. 예, 다종다기한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여하튼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좀 지켜보면서 또 추가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